숙제 다 해왔죠? 8번까지. 이거 혹시 어디까지 나오니? 여기? 다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좀 더 나와요? 여기? 아이고. 됐어. 자, 1번, 2번, 3번, 4번. 우리 수능 완성 수투 4단원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질문 4번이요. 4번만 하면 돼? 좋아. 4번 봅시다. 자, 4번의 포인트는 주기함수이고요. 주기함수. 지금 보면 나 조건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 fx 플러스 3은 fx다. 자, 모든 실수야. 그치? 실수하지 말고 대답해. 이거 무슨 함수니? 주기함수예요. 그치? 주기함수인데 주기 얼마야? 3이야?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3이야? 그리고 이거 무조건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 생각해봐. 고민해야 돼. 지금 고민해야 돼. 봐봐. 이거는 이 조건 만족하지? 이거 주기 3이야? 여기 2분의 3이라고 하면 이거 주기 얼마야? 2분의 3이죠. 그래서 모든 실수란 조건이 주어졌으면 이게 이 조건이 무조건 주기는 3이다를 만족시키는 건 아니야. 우리 주기함수의 정의 기억나니?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어떤 양수 p에 대해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킬 때 그 양수 p가 주기다. 맞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무슨 양수? 최소의 양수. 그치? 그게 주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나 조건만 가지고는 주기 함수인 건 판단할 수 있지만 주기가 3인 것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자,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0부터 2까지 함수 따로, 2부터 3까지 함수 따로. 그럼 0부터 3이라는 구간 안에 그 안에서 새로운 주기가 생기진 않지. 그러니까 이 함수 f는 주기가 3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가 하나를 합쳐서. 알겠죠? 그래서 가 조건을 보면 fx가 a의 x-1제곱 x-3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k는 1부터 10까지 더할 건데 리미트 x가 2k 왼쪽 그리고 x가 2k 오른쪽 이거 빼가지고 9가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그럼 잘 봐. 얘 지금 2의 왼쪽, 2의 오른쪽 그 다음에 4의 왼쪽, 4의 오른쪽 그 다음에 6의 왼쪽, 6의 오른쪽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함수의 구간은 0부터 3까지 밖에 없거든? 그럼 0부터 3까지로 나머지를 다 끌고 들어와야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2, 4, 6, 8, 10으로 넘어가는 그 20가지의 숫자들을 0부터 3까지로 다 끌고 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거에 대해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2에 대한 값을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안에서 뭐도 알 수 있는 거야? 8이랑 14랑 20 그치? 이거 어떻게 알면 되냐면
자, 얘는 지금 두 칸씩 뻗어 나가고 있어, 그치? 근데 주기는 3이야. 근데 주기가 3인데 이 두 칸씩 뻗어 나가는 걸 같은 것끼리 묶어줄 거야. 그럼 몇 칸씩 묶어줘야 돼? 6칸, 그치? 2와 3의 무슨 수? 최소 공배수. 그래서 2, 8, 14, 20은 다 같은 값을 갖고 그 다음에 4, 10, 16은 또 같은 값을 갖고 그 다음에 6, 12, 18도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볼게. 2, 8, 14, 20. 그 다음에 4, 10, 16, 6, 12, 18. 얘네끼리 따로. 그리고 얘네끼리 따로. 얘네끼리 따로 다 같은 값을 가져.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이걸 무슨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10개를 다 구할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만 구해주면 나머지는 계산 없이 곱하기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일단 2 먼저 구해보자. F2의 왼쪽에서 F2의 오른쪽을 뺍시다. 2의 왼쪽 얼마지? 그치, A죠. 2의 오른쪽은? 그치,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A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F4 왼쪽이랑 F4 오른쪽 구할 건데 얘는 지금 함수 몰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3칸 땡겨올 거야. 3칸 땡겨오면 F1의 왼쪽에 F1의 오른쪽이야. 얘 얼마지? 그렇죠, 0이에요. 그 다음에 F6의 왼쪽, F6의 오른쪽이야. 얘도 몰라요. 그럼 3칸 땡겨와 보자. F3의 왼쪽, 그리고 F3의 오른쪽. 근데 3의 오른쪽 알아요? 몰라요. 한 번 더. F3의 왼쪽, 그 다음에 F0의 오른쪽. 그럼 얘 얼마야? 0. 얘는 A,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의 값들은 전부 다 A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값들은 전부 다 0이고요. 여기 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A야. 그럼 앞에다가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여기 3개 해서 다 더해주면 얘가 지금 A 플러스 4가 되고요. 그게 9래. 따라서 A 얼마? 5가 되는 거야. 알겠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주기함수라는 거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주기함수지? 아, fx 플러스 p는 fx면 주기함수지? 그게 아니라 주기가 얼마인지 알려면 그 최소의 양수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 조건을 하나씩 탐구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용된 개념이 뭔지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개념을 따라서 내가 직접 이 개념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 봐야 돼. 알겠죠? 자, 넘어가서 5, 6, 7, 8번 7번이요. 또 8번 7, 8번 두 개만 하면 돼요? 6번이요? 6, 7, 8번. 자, 근데 5번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을 해서 총 5, 6, 7, 8번 다 볼 거예요. 근데 5번 어떻게 풀었는지 볼 거야. 한번 펴봅시다. 책 어딨어? 푼 거를 기숙사에 5번 여기도 안 풀어. 안 풀었어요? 여기도. 아, 여기도 안 풀었다고? 어라 뭐야? 안 했어? 씨. 다 똑같이 풀었네? 너 뭐야? 안 했어? 저 실수로 앞에 8번까지 해가지고 뒤에 수 1을 풀었어? 아, 진짜 얘 어떡하냐. 건우야, 친구 좀 챙겨. 선생님, 저는 김건우 A한테 응. 정말 책 빌려서 1번부터 8번까지 풀어줬는데 이거 제 책을 오늘 방금 샀습니다. 알았어. 여기 푼 제가 책에 배송이 올라와서 응. 아, 여기 풀었어? 노트에도 풀어가지고 응. 해가지고. 수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네? 제대로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제대로 배운 사람은 없네.
5번이 너무 쉬웠죠? 이제 한번 얘기하니까 안 쉬워 보이니? 자, 5번이 쉬웠을 거야, 여러분. 근데 5번 같은 문제 중요해, 얘들아. 자, 포인트. 정석대로 풀자. 제발.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극한값이 3분의 2라 주어져 있어, 그치?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2로 보내면 되겠구나. 그럼 2 대입해서 이 F2는 3분의 2. 그래서 F2는 3분의 1.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인 이 극한은 9 곱하기 3분의 1은 3이구나. 이렇게 했죠? 맞지? 아니에요. 이렇게 푼 사람 있죠? 대부분이야? 빨리 틀렸다 그거. 너네 맞은 거 아니야 이거. 답을 우연히 맞춘 거야. 틀렸다고 그으세요. 빨간 색연필로.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xfx란 함수가 연속이란 말 주어져 있어? 근데 왜 너네 맘대로 대입했어? 빨리 적으세요. 누구 맘대로. 빨리 적어. 누구 맘대로? 조건을 파악하지 않고 성질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건 정말 해선 안 될 일이야. 이해돼?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연속이란 말 없어. 심지어 얘들아, f가 x는 2에서 함수값을 가진다는 얘기도 없어요.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극한값은 있을지라도 xfx란 이 전체 함수에 함수값이 없을 수 있다고. 그쵸? 뭔가 하고 깨달아야 돼 얘들아. 내가 지금 잘못 풀었구나. 만약에 연속이란 말이 있거나 아니면 다항함수란 말이 있거나 그런 조건들이 있었을 때는 그냥 써도 되죠.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x는 2로 갈 때 얘가 3분의 1이다. 얘 그냥 바로 이렇게 오면 되겠네. 돼요? 결과는 맞아. 근데 이렇게 바로 오면 안 돼. 얘 정석대로 푸는 거 배웠을 거야 분명. 어떻게 해야 되니? 누가 얘기한 것 같아. 뭘 치환해? 그렇지. xfx를 gx로 두세요. 중요해 진짜 얘들아. 이걸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지 않았다면 위에 있는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야. 위에 있는 개념 중요한 건데 너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뭐가 수렴할 때 이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 있잖아, 그치? 자, gx입니다. 보자. 내가 알고 싶은 거 뭐냐면 fx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거야. 일단 존재할지도 몰라, 그치? 그래서 한번 보자.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줘야 돼. 얘는 x분의 gx로 둘 수 있죠. 근데 x는 2에서 극한이 있지. 존재하죠. 그 다음 gx도 존재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두 개를 쪼개서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2분의 3분의 2는 3분의 1로 이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 값은 3분의 1이구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극한은 여러분 언제나 존재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여러분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어. 헷갈리지 않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2x제곱 플러스 1의 fx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들아. 지금 앞에 있는 이 함수 수렴하죠? 그 다음에 f 수렴하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두 함수의 극한값을 곱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은 9고요. 그 다음에 fx의 극한값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성질 정확하게 적용한 거 보이죠? 이렇게 해결해 줘야 돼. 이게 솔루션 1이고요.
중요합니다. 그다음 솔루션 2. 나는 만약에 내가 수투를 가르쳤다면 서술형을 낼 수 있었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냈을 것 같아.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답 점수밖에 못 받죠. 자, 솔루션 2입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이 극한이야. 그럼 나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렴하는 꼴들로 변형해주면 되거든? 꼴 파악해서 식 변형해주면 돼요. 그치? 그럼 얘 여기다가 x 붙여주고 x 나눠줘 보자.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얘 수렴하고요. 얘 수렴해요. 아, 그럼 다 나눠서 계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3분의 2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꼴 파악해서 식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정석대로 문제를 풀거나 둘 중에 하나 했었어야 돼. 알겠니?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해두시고요. 5번이었습니다. 번 6번의 포인트는 수렴하는 형태로 식을 변형해 주자 입니다. 그래서 얘 지금 보면 x분의 fx-x가 2로 수렴한대. 그럼 이 전체 함수가 2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치?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 둘이 쪼개주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1이 2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네 당연하게 이 극한이 3이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냥 넘겨서 3이요. 그건 초딩식이고. x분의 fx의 극한이 3이 된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왜일까? 각각 나누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게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걸 하려면 얘가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수렴하니까 둘이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그치? 이해돼요? 얘가 수렴하는지 확인을 안 하면 여러분 그냥 맘대로 쪼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1이고 x분의 fx고 극한이 존재해요. 그래서 3인 거는 여러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고난도 문제에서 x분의 fx-gx였어 봐. 그럼 그것도 그냥 쪼갤 거야? 안 돼요. 확인해줘야 돼.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방금 전에 했잖아. x분의 fx를 gx로 둬요? 이 전체를 한번 줘볼까? 전체. 상관없어. 그걸 그렇게 줘도 돼. 이 전체를 g로 한번 주면요. 리미트 0으로 갈 때 gx가 2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x분의 fx가 존재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일단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면 3이겠지. 그치? 그래서 확인해보면 얘는 gx 플러스 1 해서 g도 존재, 1도 존재. 그럼 둘이 쪼개서 얼마? 3이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극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돼. 특히 미적분하는 친구들 많죠. 더더욱.
그래서 x분의 fx는 3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맞죠? 응? 맞아요. 맞는데 이거 바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니? 그치? 얘가 0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면 뒤집어질 수 있고요. 0일 때는 뒤집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fx분의 x가 3이니까 3분의 1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극한이 이건데 한번 계산해서 쪼개보자. 얘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게 되면 fx분의 x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fx분의 x 수렴하지? 그럼 2 곱해도 수렴하죠? 그 다음 1도 수렴하죠? 다 수렴하네. 계산 가능하네. 계산 가능하니까 대입해주면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1, 그래서 3분의 5가 돼요. 이렇게 한 연습을 잘 해놔야 돼. 자, 6번이었습니다. 7번. 자, 지금 보자. x제곱분의 fx가 3으로 수렴한대. 수렴하는 거 확인했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f가 수렴하게 만들려면 밑에 분모에 x 인수를 몇 개 깔아줘야 돼? 2개. 써있잖아, 2개. 얘 x분의 fx면 발산해버리죠. x세제곱분의 fx면 x분의 fx면 0이 돼버리고 x세제곱분의 fx면 발산해버리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꼴이 안 나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는 x 인수가 2개 필요하구나. 이렇게 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마찬가지 g 볼 거예요. 근데 g는 지금 방해꾼이 하나 있어. x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x제곱 뒤에 2x가 붙어 있어. 그럼 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요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관찰할 수가 있어. 근데 잘 봐. x가 0으로 갈 때 이 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x 플러스 2는 2로 가요. 그러면 이 2라는 수는 이 전체 함수의 수렴 여부에 수렴 여부에 영향을 주니? 안 주죠. 2라는 수는 이 전체 함수의 수렴 여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근데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렴 여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나는 g한테 필요한 x는 총 몇 개다? 1개다를 여기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아, 2는 수렴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애구나. 그래서 g는 x 인수가 1개 필요해요. 이해돼? 그래서 g는 밑에 x 1개 깔면 되고 f는 x 밑에 2개 깔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hx로 두고 나면 x분의 gx의 극한값 구할 수 있지. x분의 gx는 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지금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 조작을 좀 해줘야 돼. 수렴하는 꼴로 식을 변형해 봅시다. f는 밑에 x 몇 개 깔아야 된다고? 2개. g는 몇 개? 1개. 그럼 여기 밑에 똑같이 x제곱 나눠주면 얘네 둘 다 수렴하는 꼴 됐네. 그 다음에 분모만 깔아주면 안 되고요. 분자에도 2개 넣어줘야 식이 똑같은 거야. 자, 여기다 x제곱 줘보자. 그러면 여기서
수렴하는 형태가 다 나타나. 얘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죠? 얘도 수렴합니다. 그치? 그럼 나머지 얘네들이 묶으면 수렴하죠. 자, 그래서 이건 3 더하기 6 그리고 6 곱하기 3 그래서 2가 되겠네. 이해돼요? 자, 7번까지 조금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뭔지 생각해보고. 정리 다 했죠? 8번 가보자. 8번 어려웠니? 쉬웠어요? 푼 사람. 푼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7명. 좋아요. 자, 8번 어려웠으면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문제에서 수렴값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면 되냐면 수렴하지 않는 것들, 수렴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그런 후보들을 설정해서 걔네들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이건 극한도 마찬가지, 연속도 마찬가지, 미분도 마찬가지. 미분 가능, 연속, 극한 존재 전부 다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후보를 설정하고 걔네들만 판정해주는 거야. 알겠죠? 모든 값을 다 판정하면 시험이 끝나 있어요. 알겠죠? 자, x가 a로 갈 때 절대값 fx-k 분의 fx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a 값들을 구하라 그랬어.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식을 좀 간단화해서 생각하면 돼. gx분의 fx야. 이게 존재하지 않으려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보 뭐 있니? 그치, 얘가 0 되는 거. gx에 x는 a로 갈 때 극한이 0이 되는 거. 근데 그때 f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정형 판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f가 0이 아니게 된다면 그냥 극한 존재하지 않아 버려. 그래서 얘는 후보로 넣을 수 있어. 그치? 0이 되는 경우 또 있어. 뭐 있을까? 그렇지. f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그 경우에도 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야? 그렇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한 개 더. 방금 얘기했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나는 지금 이 전체의 g분의 f란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판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거를 판정하는 건 이 후보를 설정하고 나서, 지금 후보 설정 단계예요. 앞에 했던 말만 딱 꺼내면 되는데, 그거보다 앞에 조금만, 그거보다 조금만. g분의 f를 해서 나머지 다 잘라봐. 그거 자르라고. 그거를 뒤를 잘라. 뒤를. g의 극한이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후보를 설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다 이해되니?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갈 수 있어. 자, 첫 번째 케이스.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절대값 fx-k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fx-k의 절대값이 0이 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후보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k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게 0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k가 얼마인지 파악하러 가봅시다. 앞에 조건 보니까 x가 -1로 갈 때 절대값 fx-k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어. 그쵸? 근데 f란 함수는 뭐냐면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달라요. 근데 극한이 존재하게 만들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 돼. 그치?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달라. 그럼 각자 다른 함수에 -1의 극한을 취해서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한번 구해보자. 얘 지금 좌극한 먼저 구해주게 되면 얼마 나오니? 응? 아니지 않니? 여러분, 대입해봐야 돼. 생각을 하고 수업 들어야 돼. 그치, -1, -k죠. 그 다음에 x가 -1의 오른쪽으로 갈 때 이 값은 얼마니? 그렇지, 3-k. 근데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같다고 두면 구할 수 있어.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해? 0보다 큰 거 작은 거 kx 나누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자. -1하고 3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k라는 같은 숫자를 뺀대. k가 음수면 올라가겠죠. 같은 숫자만큼 올라가고 내려가. 그 둘이 같아질 수 있니? 없어요. 그럼 이 둘이 같아지는 세계는 없는 거야. 그치? 그건 불가능한 세계야. 근데 얘네들의 절대값이 같은 건 가능할 수 있어. 뭐만 다를 때? 그렇지, 부호만 다를 때. -1과 3에서 어떤 같은 숫자를 빼서 부호만 달라진대. k 얼마? 그렇지, 1이죠. 따라서 k는 1. 조금 더 머리를 쓰면 계산 과정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둘이 같다고 놓고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가지고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쓰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음에 이거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배운 걸 이 문제에서 여러 번 연습해 봐야 돼. 그래야 다른 문제에 적용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k는 1을 구했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게 0이 되는 경우 찾을 거야. 이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알고 있죠? 얼마야? 그렇지, a는 -1이야. 자, 이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찾을 건데 fx-k의 절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후보는 뭐가 있어? 다시. fx-k의 절대값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후보는 뭐가 있어? a가? 여러분? f는 뭐 빼고 다 극한이 존재해, 일단? -a, 그치? 그 다음 f-k인데 fx에서 같은 숫자만큼 뺐다고 해서 극한의 존재 여부가 달라져? 아니야. 절대값 씌웠다고 해서 달라져?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더 많은 후보가 생기진 않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하나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어떻대? 존재한대. 그럼 얘는 없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가 0이 되는 경우야. 그럼 fx에서 1을 빼가지고 0이 되는 거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겠죠. 둘 다 1차 함수니까. 그럼 직접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니? 그렇지.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 극한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후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3개가 나온 거야. 그럼 그 후보들을 가지고 나는 계산을 직접 해주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fx 마이너스 k분의 fx인데요. 그때 얘는 존재하지 않는데 얘는 존재해. 그러면 이 둘의 값이 뭉쳐져 가지고 존재하게 될 수가 있니?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거야. 분모가 0 되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일단 0이 무조건 돼 있어야 돼. 그건 기본이야. 근데 분자가 0이 되는 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5에서 분자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니? 없어요. 분자 0 아니지. f에다가 1이랑 마이너스 5 집어넣어봐. 둘 다 0 안 되죠. 그래서 0분의 0이 아닌 꼴, 즉 그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네 셋 모두 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a 값들이 된 거야. 따라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해돼? 답지를 가져와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답지에는 케이스가 2개밖에 없어. 근데 이 3가지가 정확한 풀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8번까지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9번까지 갈 거야. 19번까지. 근데 우리 목금에 들었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줄게. 다음 주 목요일날 19번까지 할 거고 다음 주 금요일날 27번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어오세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 밀도가 좀 높잖아, 그치? 그냥 처음부터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짚어주고 하고 좀 더 심화된 개념과 문제를 설명한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과 원리들, 그치? 그걸 잘 이해하고 수업을 100%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너네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있죠? 그거는 수업 시작하기 10분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 그때 미리미리 조금씩 읽어보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문제 상황이 기억나면서 다시 내가 문제를 떠올리려고 이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읽어보고 수업 들어왔을 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가져가고 구어체로 적어놓고 그 다음 복습하면서 너네 걸로 만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9번부터 19번까지 미리 풀어보세요. 오늘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 나오시고